삼성전자가 2월 12일 갤럭시 Z 플립 폴더블 폰과 함께 발표한 갤럭시 S20 울트라 때문에 현재 일본 카메라 업계가 초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에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개발에 성공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는 4000에서 6000만 화소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사 소니 이미지 센서들보다 2배 이상 높은 1억 8천만 화소를 가졌습니다. 작년 발표 당시 업계에서는 삼성의 브라이트 HMX 이미지 센서를 인간의 눈을 넘어선 이미지 센서다, 삼성의 독주가 시작될 것이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혁신이다 등등의 반응을 보이며 크게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삼성을 극찬했던 이유는 모바일 이미지 센서 1위 점유율을 달리며 삼성전자와 양대 산맥을 함께하는 소니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니가 생산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들은 4000에서 6000만 화소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소니는 삼성전자의 브라이트 HMX를 따라갈 만한 휴대전화용 소형 이미지 센서 설계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갤럭시 S20에는 발표만으로 세계 전문가들이 혼을 쏙 빼놓았던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고야 만 것입니다. 캐논이 마크3 등 일본 카메라 기업들이 플래그십 제품들은 기껏해야 4K 해상도 촬영이 한계입니다. 하지만 갤럭시 S20 울트라는 8K 해상도 촬영을 지원합니다. 스마트폰이 메인스트림 보급형 카메라 기종을 넘어서 하이엔드 플래그십 자리까지 넘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삼성전자는 또 다른 혁신 모델을 갤럭시 S20에 탑재했습니다. 바로 잠수함에 사용되는 잠만경 구조인 폴디드 렌즈 배치 기술과 100배 디지털 줌 기술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폴디드 렌즈와 스페이스 줌 기술 역시 삼성전자가 지난 2019년에 개발을 끝마친 것들입니다. 일본 기업들을 박살내기 위해 무장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카메라 제조사들이 플래그십 제품을 훨씬 뛰어넘는 촬영 스펙만 해도 벅찬데 갤럭시 S20 스페이스 줌 기술은 망원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비싼 돈을 들여 망원 렌즈를 따로 구입하고 찍을 때마다 교체해줘야 하며 동시에 무거운 무게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의 치명적인 단점들을 이제 완전히 커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DSLR 카메라나 스마트폰 카메라에 사용되는 확대, 축소 기술은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사용됩니다. 렌즈와 렌즈 간의 물리적인 거리 변경으로 확대, 축소를 하는 망원경과 같은 광학 방식, 그리고 이 물리적 한계치 이상으로 확대할 때는 디지털 줌, 즉 소프트웨어로 강제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물리적 확대 배율을 넘어서 소프트웨어 확대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사진이 뭉개지기 시작합니다. 두께가 얇아야 하는 스마트폰은 DSLR 카메라보다 물리적 확대의 한계치가 더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잠만경 줌 배치 기술은 스마트폰이 가로 길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물리적 확대 한계치를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수많은 확대 렌즈들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2배율이 한계인 일반적인 스마트폰에서는 불가능한 물리적 5배율이 먼 거리에 있는 물체까지 메인스트림급 망원 렌즈를 사용한 DSLR과 같은 화질 손상 없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페이스 줌은 잠만경 방식이 물리 확대치를 넘어섰을 때부터 진가를 발휘합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의 카메라 줌 작동 방식은 3단계로 나뉩니다. 5배 확대까지는 순수 광학 줌을, 10배율까지는 광학과 디지털 줌을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줌, 100배율까지는 순수 디지털 줌을 이용합니다. 일본 카메라 업계는 끝까지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카메라 관련 제품 생산 기술의 역사가 자신들처럼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메라 소프트웨어 보정 기술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착각입니다. 실제로 갤럭시 S20 울트라의 브라이트 HMX는 앞서 샤오미 CC9 프로 모델에 먼저 탑재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이미지 센서가 동반하는 리스크를 보정하지 못하여 카메라 앱의 간헐적인 프리징과 버튼을 누르고 실제 촬영되기까지 딜레이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소니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엑스페리아와 아이폰의 사진 품질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로도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구글의 기술력을 갤럭시 S20에 끌어들였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레퍼런스 스마트폰인 픽셀
시리즈는 특히 사진이 쨍하고 깨끗하게 뽑히기로 유명합니다. 구글은 애플과 함께 스마트폰 카메라 소프트웨어 시장이 양대 산맥으로 통합니다. 구글은 이날 갤럭시 S20 언팩에서 메인 협력사로 나왔습니다. 삼성은 디지털 줌을 과도하게 당기면 화질이 지나치게 깨지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 AI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100배 줌을 당겼을 때 보이는 글자가 매우 또렷합니다. 구글이 AI가 자동으로 인식, 보정을 한 결과이죠. DSLR과 미러리스의 최후의 보루였던 야간 사진 촬영도 갤럭시 S20 울트라에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들은 저조도가 되면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 2개 이상의 화소를 하나의 화소로 통합하여 수강하는 듀얼 픽셀 등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1.33분의 1인치 크기인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는 크기가 비교적 큰 편이며 실제 물리 화소수가 많기 때문에 9개의 화소를 하나의 화소로 묶는 노나비닝 기술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9개 정도는 묶어도 1억 800만 화소이기 때문에 화질 저하에 있어서는 큰 마이너스 요소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5천만 mAh의 배터리와 구글이 AI 기술이 더해져 배터리 타임을 포함해 장노출 촬영과 야간 촬영에서 웬만한 DSLR의 기능을 손색 없이 커버하게 되었습니다. 소니, 캐논, 니콘 등 DSLR 및 미러리스 카메라를 제조하는 일본 기업들은 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삼성의 갤럭시 S20 카메라와 대응할 만한 수준이 메리트 있는 하드웨어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무겁고 비싼 바디들은 휴대폰 카메라에 그 자리를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상 큐앤씨였습니다.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